30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4단원 첫 파트죠. 식물과 에너지. 자, 미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말할 수 있답니다. 자, 광합성이 뭐냐? 광합성은요, 일단 식물에서 출발하거든요. 식물이 태양 같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료를 모으는데 CO2 모으고 H2O 물이죠. 요걸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 그 결과물로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만듭니다. 요 위에 줄이 준비 재료고 얘들을 조합해서 만든 산물이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거. 됐죠? 즉, 왜 이런 활동을 하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빛 에너지를 땡겨오잖아, 그지? 요걸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하는 거. 살려면 양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식물도 살아야지, 그지? 식물이 왜 밥을 먹을 순 없잖아, 그지? 자, 다음에 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요.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재료가 총 3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 그러면 빛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맞죠? 그럼 물은 어디서 오냐? 물 같은 경우는 여기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물을 땡겨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잎 쪽으로 들어가죠. 즉, 흡수한 물은 뿌리로부터 온다 하는 거. 자, 어쨌든 재료 구했습니다.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제 어디서 땡겨오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죠, 여러분들. 이게 CO2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땡겨오면 이 통과시켜야 되는 구멍이 있잖아, 그지? 그 구멍이 기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D시간 가면요, 기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기공이라는 어떤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구했고, 물 구했고, 빛 구했고, 이제 반응시킵니다. 반응시킨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죠. 산소기체. 포도당은 요거 1개고요. 여러 개가 합쳐진 형태가 녹말이거든요. 평소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는요, 이렇게 녹말 형태를 갖고 있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큰 분자가 쪼개지거든요. 쪼개져가지고 밤이 되면 이렇게 이 영양분들이 양분을 공급한다 하는 거 됐죠? 자, 그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이 재료를 섞어가지고 만든 결과물 아이가, 그지? 맞나? 그러면 산소를 만들면 산소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가? 맞나? 그럼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냐? 산소는 이 기공, 마찬가지입니다.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요게 광합성의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잠깐, 여기 요 내용 잠깐 보시죠. 여기 통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왜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을 흡수했잖아, 그지? 이 물이 쭉쭉쭉 가다가 잎 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지나가는 통로 이름이 뭐냐면요. 물관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영양분이 지나가는 통로를 체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몸 전체에 영양분이 공급되거든요. 됐나? 물관과 체관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물의 통로가 물관이고요. 양분의 통로가 체관이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다음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1번. 광합성에 꼭 필요한 3요소를 물어본다면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으로부터 흡수하고요. 물 같은 경우는 뿌리로부터 흡수하죠. 그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얻는다 하는 거. 재료가 꼭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결과, 조합한 결과 산물이 2가지가 나오지. 포도당과 산소 기체로 나온다 하는 거. 자, 다음에 3번. 물은 뿌리에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어디를 지납니까? 반드시 물관을 지난다 하는 거. 됐죠? 다음에 포도당은 낮에 녹말로 큰 분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밤에 쉬운 형태로 바뀌어서 또 쪼개지죠. 그죠? 체관을 통해서 식물 전체로 오면 됩니다. 양분을 공급하면 이제 식물이 사는 거니까. 됐나? 다음에 5번.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는요, 결국 기공을 통해 배출된다 하는 거. 아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로그인 됐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기공을 통해서 로그아웃 됐죠. 그죠? 기공의 역할이 크다 하는 거. 자, 다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궁금한데요. 방금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빛 에너지가 막 조합해가지고 포도당 만들고 산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공장이 어디냐 이거지. 그 공장이 어디냐? 잎을 확대해 보면요.
여기 세포가 있거든요. 식물세포들이 있는데 요 식물세포 안에 동그란 거 봐봐. 동그란 거 보이지? 요게 뭐냐면 이 명칭이 엽록체라고 불러줍니다. 엽록체. 자, 엽록체는요. 동글동글한 초록색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엽록체가 주로 어딨냐? 식물의 자 줄기, 잎, 뿌리 중에서 특히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엽록체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곧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죠. 공장 찾았네, 엽록체. 자,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는요, 광합성이 매우 활발할 겁니다. 활이야지, 활발할 거야. 됐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됐나? 다음에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요. 엽록소가 뭐냐? 이 조그만 동그라미 그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입니다. 실제로 초록색을 띌 수 있는 실세가 되는 것이죠. 실세. 얘가 근본 원인이죠. 그죠? 다음에 엽록소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빛 에너지 아시죠?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엽록체의 엽록소 때문이라 하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3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실험을 살펴볼게요. 광합성 실험 첫 번째. 여기 지금 식물 보이시죠? 자, 화분을 빈틈없이 비닐로 이렇게 씌웁니다. 됐죠? 그리고 비닐에 구멍을 뻥 뚫어요. 뻥 뚫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여기 인간이 숨을 불어넣죠, 그죠? 이때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CO2를 이 비닐 속으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빛 에너지. 그 중에 CO2를 공급해 주는 거야. 되지? 자, 뚫었던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놓고 2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킵니다. 빛 에너지 주는 것이죠. 자, 비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산화탄소 검지관을 집어넣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산화탄소 아까 집어넣은 흔적이 있을 것이고, 자, 2시간 지나고 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살펴보니까, 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CO2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공급됐잖아, 그지? 이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이 아니라 뭐 70, 60으로 감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100 중에 30개가 어딘가에 쓰였다는 뜻 아이가, 그죠? 빛 에너지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결국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빛이 만나가지고 광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광합성에 방금 불어넣어준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음 광합성 2번 실험. 자, 실험 방법 보겠습니다. 페트병 A, B에 같은 양의 물과 같은 양의 검정말을 각각 집어넣습니다. 예, 동일하죠. 빨대를 이용해서 같은 양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 숨을 불어넣는다. 이 의미가 뭐라고? CO2, 이산화탄소가 재료니까 이걸 공급하는 거지, 유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재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둘 다 뚜껑 닫고 페트병 B는 검은 종이로 감싼데요.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것이죠. 아까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빛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다 그랬지. 빛 에너지를 제거한 거야. 자, 한 개는 광합성이 될 것이고 한 개는 광합성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자, 페트병 AB를 빛에 2시간 노출시킨 후에 뚜껑을 열고 향불을 각각 갖다 댄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향불을, 담배 아닙니다. 향불이에요. 네. 향불을 갖다 대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 결과, 자, 나왔습니다. 페트병 A에 갖다 댄 향불은 엄청나게 막 진하죠. 막 빨갛습니다. 이렇게. 근데 B 같은 경우는 향불이 잘 안 탄대요. 그 이유가 뭔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물 있죠. 현재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아까 공급했죠. 거기다가 빛 에너지 공급받았습니다. 3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광합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2개 나왔네. 포장하고 또 뭐가 나와요? 산소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산소 기체가 불과 만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향불이 더 잘 타올랐다. 산소가 그런 역할 하잖아요. 그죠? 도와준 역할.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존재해요. 아까 전에 물도 있었고 숨도 이렇게 풀어넣었다 그지?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빛 에너지를 가린 상태잖아 그지? 셋 중에 두 개밖에 없는 상태야. 빛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광합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향불을 갖다 대도 산소가 없다 보니까 잘 안 타는 거야. 됐죠? 셋 중에 하나만 제거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다음 요 실험인데요. 아까 위에 있는 3번 실험의 검정말, 여기 검정말들 잽싸게 잎을 한 개씩 떼가지고 유리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덮개로 덮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A는 아까 빛 에너지 받은 것이고요. B는 빛 에너지를 차단당한 것이죠. 그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을 살펴보니까 그 결과 A, B 모두 잎에 일단 초록색 알갱이는 존재합니다. 존재는 해요. 엽록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실험이 가면 갈수록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의 검정말. 아까 전에 빛을 쬐어주고 안 쬐어준 요 두 녀석을 검정말을 각각 시험관에 넣는다고 합니다. 에탄올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비커에는 물을 넣고 중탕을 가는데요. 아무 에탄올만 가지고 가열하게 되면 에탄올이 휘발성이거든요. 여러분들 불이 붙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물을 중탕으로 가렸다 하는 거. 일단 그 결과 자 엽록소가 이때 제거가 된대요. 그리고 검정말 색깔이 연해진대요. 왜 갑자기 엽록소가 제거되었지라고 물어보는데 그 제거시키는 역할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누구냐면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의 목적이 뭐냐? 물에 녹지 않는 엽록체를 엽록체야? 아닌데 엽록소인데? 엽록소를 녹여요. 그 색소 있지 않습니까? 녹색 색소가 물의 녹는 성분이 아니에요. 근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기름도 이렇게 녹이잖아. 그지? 그래서 에탄올이 엽록소를 녹이게 되면 녹색 그 색소 성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연해지는 거야. 다음에 물 중탕은 왜 하냐? 자,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야죠. 휘발유가 바로 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엽록소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온도가 차가운 것보다 조금 높은 게 그나마 잘 녹겠죠. 그죠? 자, 다음에 5번에서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에탄올 넣고 물 중탕을 해가지고 AB를 건졌거든요. 자, AB 건지고 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했다고 합시다. 참고로요, 아이오딘과 칼륨 이 용액은요, 반드시 반응하는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영양소 중에. 얘가 녹말하고 반응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자, 떨어뜨리고 나면 A의 엽록체가 여기 보이시죠?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B는 변화가 없어요. 참고로 아이오디와 칼륨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녹말이랑 반응해가지고 색깔이 청람색을 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A 엽록체가 청람색을 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A에는 녹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녹말이 왜 있냐고요? 아까 처음에 한번 돌아가 보죠.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 물, 이 햇빛 에너지가 만나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두 개 나온다며요. 포도당, 산소. 근데 포도당은 낮에일 경우는 이 합체를 해가지고 녹말 형태 아주 큰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야. 광합성의 결과물로 얘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지. 거기에 아이오딘화, 이름 귀찮다. 칼륨. 요거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녹말이 있으니까 색깔이 청람색으로 띈다 하는 거. 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집어넣은 거야. 됐나? 근데 아까 전에 B 같은 경우는 왜 색깔이 변화가 없냐면요. B는 광합성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광합성을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B한테는 뭐가 없냐? 포도당, 녹말, 산소 이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 씨약을 떨어뜨려도 결과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색깔이 변하나 그지? 자, 여기까지가 광합성에 관한 이론 내용이고 그에 관한 실험이었거든요. 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온도, 농도, 빛의 색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선택이